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탈표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좀 혼란에 빠졌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짚어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 많이 안 해도 되죠? 좋죠? 아니 그걸 뭐 이렇게 좋게 그건 아니고요. 예. 근데 김두수 소장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당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사정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한다는 조건을 만들려면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자진해서 그러니까 당 대표 사퇴가 있고 자진해서 그냥 출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어쨌든 싸워보는 방식이 있는데 당 대표를 유지하면 오늘 표결로 보면은 뭐 이제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이 무효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어렵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좀 결단을 해야 될 이렇게 상태에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적 신뢰가 무너져버린 상태라서 서로가 어떤 협상이 가능할까? 현재로는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이런 대안을 내놓은 분들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나면 대체로 이제 패한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표 경선에 도전해서 대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압박에 맞서기 위한 노력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일단 그렇게 됐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러면 막아줄 테니 민생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나 때문에 당이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내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뭐 좀 맡겨놓고 내가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결과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예, 사실 그 제가 어제 취재한 분들이 주로 친명계예요. 예. 친명계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잘 그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명계 핵심 좌장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요. 그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재명 중심주의로 사고를 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의 운명과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내년 총선과 당의 운명을 생각할 때 이재명 간판으로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물러나라 이게 대세가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 그리고 이번 투표 결과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당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하고 비슷해요. 70%에서 7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어도 이재명으로는 안 돼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25%는 당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은 이 25%를 뭘로 설득할 거냐, 이분들하고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거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당이 민주당 분열되지 않아요. 절대로 민주당은 분열되거나 뭐 여기서 몇몇 분들이 나가서 따로 당을 차린다? 이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절대로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투표를 할 이 때 얘기만 예. 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신 분은 핵심 관계자입니다. 3월 10일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지난번에 서른 의원은 3월 2일 날 보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안 받아요? 아니 저한테 필요하실 때는 뭐 새벽에도 전화도 하시고 아침에도 일찍 전화하시고 전화를 안 받는 분이 아닌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 당 내부에서는 뭐 서른 의원 자가 발전 아니냐 이런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서른 선배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조만간 통화가 되겠죠. 제가 좀 이따 국회 갈 텐데요. 예. 방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네. 지금 서른 의원이 어찌어찌해서 그쪽에 지금 좌장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5선의 중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그룹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떤 그룹에서 안 보이는 그룹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냥 뭐 형님 아우 하면서 그냥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비명계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이렇게 조직화하기에는 성격들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의원은 이제 동교동계 그렇습니다. 쪽으로 이렇게 예. 봐야 되고 뭐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동교동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고 그냥 예. 나중에 친문으로 들어온 그렇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친노 일부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역사가 쭉 오래되면서 맞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개파도 아니면서 개파가 돼버린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리고 그룹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소수파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여의도에 개파가 없어요. 그리고 여의도 안에서 정치라는 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유일한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의도 정치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난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금경희님 이걸 바란 거 아닐까요? 쪼개져서는 안 되지요. 그런 글 올려주셨고요. 둘리님 몸에 난 상처는 치료를 해야지요. 하지만 상처에 난 고름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고름에는 새살이 돋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JK님 윤희석 본부장님 오늘 표정 관리 잘하세요. 이런 글도 주셨어요. 예. 마스크 쓰고 계시면 되겠는데. 그럴까요? 아무튼 뭐 여권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가 그동안 이제 공격해왔던 것을 보면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 지금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지 또 50억 클럽 관련해서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좀 제동이 걸릴까요? 근데 사실 그건 별개의 사안인데 이거를 자꾸 혼동하고 혼용하고 엮고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당내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친명계에서 하는 좀 안타까운 얘기 제가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노림수대로 해준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건데요. 뭐. 이게 전형적인 회색 코뿔소 아닙니까?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위기들. 분명히 이것들이 다가오는 부분들을 알고 계셨을 텐데 너무 독재 뭐 이런 부분으로 끌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당에 대한 어떤 뭐 비전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이거를 감쌌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 회색 코뿔소를 좀 간과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두 소장 어떻습니까? 쌍특검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암만 해도 지금 상태라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의 이제 당내 전략과 뭐 당 대표의 결단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약간 조건부로 뭐 이야기한 분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느냐가 정치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야 이런 관계를 보면서 한국이 양당제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민주당 이런 기조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진짜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하는 비율이 거의 40%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가 미워서 다른 사람을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흔히들 그 친명 계열 이쪽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좀 낙관하고 이재명 체제로 끝까지 밀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조금 변동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겼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에서는 일종의 세옹지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이런 위기가 민주당의 핵심과 내년 총선에 오히려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결과는 항상 이렇게 바뀌고 또 어떤 것이 나쁜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지지율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 결과가 굉장히 박빙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이 됐고 당 대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동렬로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커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 지지율, 개인 비호감도, 개인 극 비호감도, 개인 극 지지층 이거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만 분석하시지 말고. 분석하면 그럼 결과가 나오죠. 분석하겠죠. 분석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선거 나가실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거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 뭐 57%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 부분하고 민주당의 지지율하고를 비교하면 38%, 20%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를 못 갖고 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한계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기 전까지 여론조사 보지 말자.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3월 8일까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때까지는 여론조사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뚜껑을 까보고 보니 그 여론조사 보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이렇게 투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그렇습니다. 겁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파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대응은 좀 빨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발령을 취소한 건데요. 윤희석 본부장, 네. 임명을 하고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 내정 상황에서 취소한 겁니까? 임명을 하고 28시간 만에 한 거죠. 그럼 임명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경력의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올라갑니까? 한 거죠. 그렇죠. 오, 하루 한 거죠. 그렇군요. 임명을 한 뒤에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그 검사 출신을 경찰 수사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그럼 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경찰인데 검사를 또 가뜩이나 검사 출신 대통령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해 소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하자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어요. 예, 아, 그랬나요? 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 직역에 관련된 분이 경찰에 가서 경찰을 검찰의 힘으로 뭐 견제한다거나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제 3명을 추천을 해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된 건데 뭐 공교롭게 검사 출신이 갔다가 28시간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3명을 추천한 게 아니고 3명 3명을 검토를 했는데 이제 단수로 그렇게 했죠. 됐죠. 단수가 예. 됐죠. 예, 그렇게 그 됐는데 단수 추천이 윤희근 청장이 추천한 거잖아요. 추천권자가 그렇습니다. 추천권자가. 예, 맞습니다. 윤희근 청장이 독자적으로 했을까요? 아니 대통령실하고 예, 협의했다고 협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네. 또 그 얘기를 다 이제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찰 내부의 경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데도 실패했고 또 국민들께도 여러 가지로 지탄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또 그 후임자를 찾아야 될 텐데 또 검사 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직역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적임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능한 건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 출신을 고려를 했다. 저는 처음 듣는데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때 검사 출신 임명하는 거하고 지금 임명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예.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좀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그런 뭐 그 수사는 검사가 더 잘한다라는 어떤 과거의 인식 속에서 왜냐하면은 검찰이 그 경찰의 수사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 속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일부가 있었겠지만 사실 국가수사본부장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의 새로운 발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평등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 그 국수본부장은 경찰 출신이었고요. 이번에 사실상 그 과거로 다 이렇게 돌리는 차원에서 검찰 출신을 꽂는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그런 겁니다. 저도 취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전부 과거로 돌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분을 그리고 저는 자꾸 몰랐다고 하는데 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도 같이 일했던 일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동 뭐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식구다 정순신은 식구인데 그걸 몰랐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걸 진짜 알았냐 몰랐느냐 차원으로 가면 진짜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자녀가 학폭을 저질렀고 그것을 부모의 힘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할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괜찮아. 이 생각을 정권 핵심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 되는 말씀이다. 이건 추측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 얘기는 추론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을 추론들이 하시면 안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았다, 추측하시면 몰랐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는 뭐 증거가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증거가 없죠. 아 지금 그러니까 그 증거가 국장님 없는데 말씀하신 그렇게 대로. 말씀하시면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 같아도 동의를 못 해요. 아니 알았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자, 하는 얘기를 거예요. 하는 거고. 서초동에 좋습니다. 있는 법조인들은 예. 몰랐을 그다음에 리가 없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 검수완박 요 관련해서 경찰 힘을 빼기 위해서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19년도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 막 추진하면서 당시 여당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 즉 국수본부장을 만들어서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검사 출신이 국수본부장이 되면 경찰로부터 본부가 국가수사본부가 완전히 독립하는 계기도 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당시에 그렇게 수사를 검사가 해야 된다면 왜 검찰청에 있냐 국가수사본부 만들어지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실제 뭐 수사를 잘한다면 또 거기에 적격이라면 와서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법은 만든 취지나 정신이 있거든요. 공수처도 결국 그래서 공수처장을 검사 출신이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판사 출신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이제 이런 것을 만든 취지와 그 초기의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첫 출발에 가까운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 그 검사가 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검사들이 다양하게 전 영역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의 영역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정작 보내고 싶어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국가를 생각하는 나라면. 근데 절차를 보면요. 대통령 인사기획관이 이제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걸 법무부로 가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인사비서관실로 다시 오면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2차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인사기획관이 누구냐? 복두기 검사예요.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실에 가면 이원모 이시원 검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사실 이것이 한쪽에 그러니까 인사라는 건 360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한쪽 면으로만 지금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꾼 거에 가장 국민들에게 설득했던 포인트는 인사 업무의 투명성이었거든요.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감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잣대 하나로만 지금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뭐 관련된 사람들을 보시면 당시에 2018년 11월 보면은 뭐 지금 이 정순신 후보가 사실 인권 감독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감독관 서울지검에 그럼 지검장은 뭐 윤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장관은 3차장 검사였고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현모는 평검사였고 그럼 세 분의 이 소위 말하는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분명히 뭐 들었건 안 들었건 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분에서
놓쳤다면 무능이고 아니고 이걸 다 아는데도 갔다 그러면 한 잣대로만 본 이 소위 말하는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래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감안하면 장윤성 기자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는데 다 가까운 그것도 검사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몰랐겠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추천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무거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원모 비서관이 아니고 이원모 비서관은 인사비서관이고요. 공직기강비서관이 이시원 전 검사인데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대요. 이번 일로 인해서 얘기를 했고 참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께서 하신 그 반응을 보면 적어도 대통령을 모시는 게 맞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신다는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 이게 자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본질을 조금 호도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녀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법정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1심 치고 2심 치고 대법원까지 갈 동안에 그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와서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현직 검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 끌려갔을 텐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런 게 나오면 아이고 저는 뭐 그냥 변호사 해야 됩니다.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자식을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했다.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수사본부장 돼가지고 학폭 수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에는 현직 검사인데 그냥 말을 말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이 어느 정도의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냥 나이브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사 출신들을 너무 많이 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검사가 가야 될 자리에 가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검사들이 안 갔던 자리에 검사를 보내려고 하면 다른 때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겠지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분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님 몸에 난 상처 치료해야죠. 고르면 새살이 돋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여기 아까 있었는데 가버렸네. 예. 금경희님 이걸 바란 거 아닐까요? 쪼개져서는 안 되죠. 예, 이렇게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받고 싶으신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3.1절인데요. 저희는 여전히 문을 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